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또 올랐는데요. 이제 오른 정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뭐 S&P 500은 1% 거의 근접 0.8%까지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낮다고 할 수도 없네요. 이게 좀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제가 이제 받아들이긴 그런 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investing.com 기사에 보면은, 펠로시 하원 의원이 그 트럼프 쪽에서 제안한 공화당 쪽에서 제안한 부분적인 어떤 그 어, 경기부양책을 거절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승인하게 되면 자기들이 딜할 카드가 완전히 날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공화당에서 협상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기부양책 이 일정 부분에 그 개인들한테 1200달러 성인한테 주는 거 하고 그 항공업계 2500달러 2500억 달러 250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무산시켜서 양쪽에 욕을 먹더라도 그냥 뭐 공화당도 뭐 욕먹고 민주당도 욕먹고 양쪽에 다 먹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상황을 예측할 수는 있는데 정치적 행위에서 협상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황을 예측하는 거는 가능한데 투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 예측하기가, 이 예측의 의미가 있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좀 올랐는데요. 유가가 오른 이유는 3%는 올랐습니다. 오페크에서 한마디 했답니다. 오페크에서 이거 오일 프라이스 보면 프리팬데믹 레벨로 2022년도가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을 초과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30년 말까지 계속 꾸준히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어요. 뭐 향후에 사실 예전에 제가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유가가 단기간에 뭐 전기차라든가 뭐 자연 어떤 그 이상 증상 어떤 그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걸 단번에 모든 걸 다 액션을 그렇게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그 자동차의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조차도 사실 그 화석 연료를 쓴 전기를 충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연료가 완전히 그 저가의 생산 어떤 능력들이 생기는 그런 패턴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전 개인적으로는 화석 연료가 단번에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금을 매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유가가 일정 수준 조정받은 뒤에 유가를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일견 저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84만 건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82만 건대인가로 줄을 거라고 예측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전에 있던 그 84만 9천 건보다 9천 건이 줄긴 했지만 예측치보다 높았거든요. 뭐 이런, 그리고 펠로시 의장, 하원 의장이 그 협상을 보이콧한 것, 협상을 거절한 것조차 이런 두 가지 뉴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투심이 강하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혹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문제는 이러니까 더 주식시장이 긍정적이고 앞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좀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기반하지 않고 상황 그거에 대한 뭐 부양이나 이런 상황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밀고 올라가니까 그냥 뜬금없이 간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러다 어느 순간에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ABI 데이터 이미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뭘 보여주는 거라면 이제 도식화돼 있어서 이제 9월 달에 그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의 그 숫자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높아요. 2011년 이후에. 근데 이건 이미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차트, 이 목록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가장 높죠. 9월 달에. 근데 이게 1월부터 9월까지의 해당 연도, 전년도도 이걸 합산해 보면 이게 4,148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가 5,529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3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기사를 본 것 중에서 파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본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기업회생 절차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3%가 늘었고, 향후도 이게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PPP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급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산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가 이 8월달 지나고 나서 지금 9월달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 이외에 기업회생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액션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보조금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10월달엔 더 늘어날 것 같고 11월달 대선 지나고 나서 이 어떤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10월달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보도에서는 파산이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챕터 7하고 그 다음에 챕터 13, 그러니까 13인데, 챕터 13은 뭐냐면 개인이 채무 조정을 하는 거고요. 챕터 7은 청산하는 거예요. 그 청산으로 갔던 사람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누적된 것의 작년 대비 올해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약간 줄었어요. 28%. 그러니까 기업 청산 절차를만 놓고 보면 33% 늘었지만 청산하고 그다음에 개인 채무 조정 두 가지 부분은 28% 줄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건수로 놓고 보면 이건 건수가 작죠. 이쪽은 건수가 크지만 이게 건수거든요. 그래서 건수로 놓고 보면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녹록하게 좋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그 떠받침에 대한 액션들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를 들면 모기지 같은 것들도 집을 위해 포베어런스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그 디폴트나 청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보면 이게 지금 경제가 좋아져서 좋아진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주는 속도가 둔화됐잖아요.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주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항공기에서 지금 지원이 안 가면 32,000인가요? 디즈니랜드에서 2만 몇 명을 또 줄인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철도 관련된 회사에서 또 지원 안 해주면 수천 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뭔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그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그 해고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소비자 관련된 그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그 리발빙이나 그 크레딧 카드 관련된 그 대출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들 역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제반의 여건들이 안 좋은 상황들을 가계 영역에서 실업이 양산된 부분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 유럽 CDC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확 준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패턴들을 보였는데 최근은 보면 급등했죠. 급등한 다음에 이게 떨어지는 정도가 줄었어요. 여기는 팍팍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떨어지는 정도가 줄면서 움직이는 걸 보면 유럽의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 확산 정도인데 지난번에 볼 때는 이제 이쪽 영역이 짙은 색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체코까지 나왔죠. 근데 이게 아마 루마니아 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짙은 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짙은 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동 쪽에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충격을 겪었던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잘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가을 겨울 들면서 추워지면서 독감과 같이 유행하는 경우에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고 그 추세를 현재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 CDC 데이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CDC 데이터인데 7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The COVID Tracking Project라고 하는 사이트, covidtracking.com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 이제 매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숫자들이에요. 이게 59,000, 그러니까 6만대가 지난번에 막 올라갈 때 6만대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거든요. 환자 수가 줄면서 빠졌는데 최근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28,000대까지만 내려갔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점점 머리를 들고 3만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스홉키스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짙은 파란색이 7일 이동 평균선으로 그 확진자 진단율이거든요. 근데 진단율이 밑에까지 내려서 4%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그 진단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검사하는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중요한 거는 이 검사를 한 사람들 중에 확진자로 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패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 확진자 수조차도 진단자 수도 약간씩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율이 올라가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국도 점차적으로 다시 뭔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이제 보면 전부 다 봉쇄를 강하게 이제 확산시키고 있고 늘리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여기 이제 일부 지역, 뉴욕 일부나 이런 지역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제 봉쇄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이 트렌드의 속도가 이것처럼 빠른 속도로 이제 밀고 올라가면 봉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해지겠죠. 봉쇄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사람과 기업의 활동이 둔화된다는 얘기고, 그 부분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일정 부분 지표에 대한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보여드렸던 생산, 가동,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꺾이고 있는데, 이 꺾인 것이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악재 2개에도 불구하고 밀고 올라갔죠.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경제지표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예측해왔던 패턴대로 움직이고 정치적 행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심들이 예측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물론 만약에 일정 부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다면, 가치 조정을 받던 가격 조정을 받던 일정 수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더라면 지금 악재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이거 그룹 포커스 데이터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 대비 GDP로 놓고 본 가치는 너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제 높은 수준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배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고, 그리고 이런 과도한 배수를 빠른 속도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경제의 여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물음표예요.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상원을 민주당이 전부 다 장악하는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증세를 21에서 28%, 해외로 나간 애들은 거의 30%까지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의 액션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거나 내년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일이고, 단기간에 대규모로 자금 집행을 하거나 구제 금융을 하는 건 즉각적인 행위, 지금 현재 막
주식시장을 확 부양할 수 있는 액션이기 때문에 그 액션 때문에 주식시장의 머리를 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뭐 증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경제를 꾸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떠받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만약에 상황까지 다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대한 불복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갈 거니까 그건 추세를 유지할 거겠지만 상황 중에 한 군데도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행위가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나 승복 못해라고 해서 뭐 법원에다가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액션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까지 가게 되면 혼탁스러운 과정이 거쳐지겠죠. 이 두 가지 양당 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이든과 민주당 상황이 장악했을 때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1월 초면 결론이 나겠죠. 문제는 그때 얼마나 시장에다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들어갈 것인가도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